Welcome back 밀티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19강의 3번과 4번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19강의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일단은 요거 유형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빈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빈칸 문제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이거 무슨 문제다? 아, 이거 연결어구 문제다.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에서 연결하고 유형이 빠졌죠. 왜냐하면 우리 수능에서 유형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연결하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를 남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문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파악을 하면 좋냐면요. 일단은 이것도 문맥상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주제를 파악하신 게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문장의 맨 앞에서 일단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직접 풀어봤을 때 이 19강의 3번 자체는 A와 B를 고르는 게 어렵지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위로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A번 앞에 however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앞에를 읽기보다 however 뒤에부터 나는 충실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however 뒤에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나오고 있나 하면 음식과 음료의 유형분류 체계와 그 다음에 소비자 그 자체의 유형분류 체계 그 사이에는 여전히 뭐를 가지고 있다? 상관관계성 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관련성이 없었다와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여기부터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뒤로 쭉 이어져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국에는 연결어구라는 것은 이 A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팁이 바로 이 아이. 선생님이 연결어구 예전에 수업을 했었을 때 뭐라고 제일 많이 알려줬었냐면 빈칸 뒤에 어떤 국가나 지명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어떤 특정한 고유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것처럼 A번 앞에 자, 또 다른 국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100% 선생님이 예시문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번 앞에 아시아가 나왔어. 아시아에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앞뒤 상황을 읽어보니까 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비슷하네 라고 했을 경우에 likewise가 들어갈 거고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내용이 정반대가 된다면 당연히 however 들어가 줘야 되겠죠. 즉 우리가 빈칸 바로 뒤에 이렇게 연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국가 이름 또는 어떤 특정한 고유 명사 등등이 나온다 아니면 사람이 나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앞에를 봐서 이거 혹시 however이나 likewise가 나올 만한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훑었을 때 없다라고 하면은 이 A는 일단 뭐가 된다고?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내용상으로도 이미 얘기를 했어.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음료의 유형 체계와 무엇과의 관계성이 있다. 고객의 유형 분류 체계와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18세기 유럽에서 무엇은 커피는 무엇으로 여겨지냐면 지배적인 중산계층 음료로 여겨진다니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베버리지와 똑같이 생긴 거고 뒤에 있는 것 부르조아가 이제 뭐가 되는 것이다. 컨슈머의 그 유형 체계를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B번 뒤에를 갔더니 B번 뒤에도 역시나 뭐가 나왔어? 커피가 나왔어. 자, 그러면 앞에부터 쭉 연결이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를 봤더니 커피는 이미 이제 뭐가 됐어요? 대중적인 음료가 됐다. 여기선 아까 특정한 중산층이 마시는 음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중적인 음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전환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B 앞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주어를 찾아갔더니 앞문장의 주어도 더 formal이 나왔어요. 더 formal은 여러분들 언제 쓰는 거야? 앞에 두 가지 상황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전의 것을 formal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자에 해당되는 것을 the latter로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우리가 예시 첫 번째 커피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formal은 커피야. 그러니까 이 커피에 대해서 자, 두 번째 B번 뒤에가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다로 이제 끝나게 되는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연결어가 therefore이 됐다라면 이게 대중적인 음료가 되기까지의 상황 설명 또는 원인이 나와야 될 것이며 however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앞에는 대중적인 음료가 아니다에 해당되는 말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잖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커피는 지배적인 중산계층 음료로 여겨진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한번 보세요. 즉, 커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신을 awoke, 각성시키고 stimulated, 어떻게 해서 자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생산적으로 만들게 한다가 됐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산계층들이 일을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대중적인 음료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대중적인 음료라는 것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호에 따라서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B번 앞에와 뒤의 상황이 역접을 나타내므로 여기선 답이 5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어휘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독 예습 해오셨죠? 여기서는 외워야 될 단어도 사실 굉장히 좀 많아 보여. 첫 번째 hierarchy 무슨 뜻이죠? 계층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privilege 이거는 처음 나온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이따가 선생님이 5화로 구문독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take A for granted 무슨 뜻이죠? A를 당연시 여기다 라는 우리 수거였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take for granted에 A가 빠졌다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따가 선생님 어법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다? 앞에 있었던 link하고 그 다음에 또 뭐? correspondence 둘 다 뭐죠? A와 B 사이에서의 어떤 관련성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같은 언어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ideological하고 antithesis 같이 만나서 이념적인 대립 이 됐었죠. 이게 또 상당히 이번 지문에서도 핵심이 되는 어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솔직히 여러분들 연결어고도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이게 문맥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좀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 전개하는 스키밍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문독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큰 그림은 그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음식의 소비와 그 다음에 사회 계층에 의해서 정해지는 어떤 생활 양식과의 관계성이 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는데 시간적 연대로 설명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해오면서 16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세기, 즉 19세기까지 시간적 연대로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거 파악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어떤 풍토가 많이 있었냐면 음식에 있어서 품질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소위 계층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음식을 먹는다? 고품질의 음식을 먹게 된다. 예를 들어서 딸기를 먹더라도 가장 신선하고 크기도 크고 막 그런 음식들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음식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하고 맞췄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품질이 좋은 거를 이제 높은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결하고 however이 들어가서 그러나 여전히 어쨌든 음식의 유형 분류 체계,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유형의 분류 체계와 그 다음에 음식을 소비하는 그 소비자의 유형 분류 체계에서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18세기의 유럽을 예로 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방금 전에 문제를 풀었었던 커피와 그 다음에 초콜릿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초콜릿과 커피를 먹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이에는 이념적인 어떤 대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세기, 즉 19세기가 되고 나서 이런 이념적인 대립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도 변화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커피는 그냥 중산층들이 마시는 음료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다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간에 however 들어가는 이 자리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5화로 구문독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효율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블로그에다 자료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더, 요번에 우리 4월달 모의고사 중에서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막상 지문을 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내신으로 나온다면 어려워 보이는 지문이 몇 가지가 보여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으로 주말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선생님이 다는 못 해주지만 그 영상에 대해서는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구문 독해랑 변형 예상 대비하는 영상과 더불어서 거기 댓글에다가 학습 자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관성인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음식의 소비와 생활 양식 사이에서의 연관성들은이 주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직 동사가 defined가 본동사가 아니라는 거 파악했을 거야. define은 무엇을 정의하다라는 VT,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defined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다.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lifestyl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동사는 뒤에 있는 developed가 본동사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이 defined가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PP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과 연관되어져서 사회적 계층과 연관되어져서 정의가 내려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음식의 소비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발달이 되어 왔다. 다양한 방법으로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지문은 이 뒤에 그 연관성이 다양하게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예시가 쭉 나오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언제부터였었냐면 16세기 이후로 수세기 동안 발달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적 연대로 쭉 갈 거예요. 첫 번째, 음식의 품질에 대한 동기가 became 어떻게 되었다? 더욱더 명확해졌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음식의 품질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즉, 소비자들은 이제 took for granted, 무엇을 당연시 여겼다인데 선생님이 아까 했었죠. 원래 take A for granted여야 돼. 여기에 A는 왜 사라졌느냐? 목적절이 뒤로 갔어. 일반적으로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 사이에 가목적어 it을 써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는 이제 생략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시 뭐가 된다?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됐다. 뒷문장 당연히 완전할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해석했었던 부분이에요. 사회적인 특권의 영역 이 express 표현을 하는데 뭐를 표현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죠. 어떻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itself는 당연히 앞에 있는 domain이라는 주어와 같기 때문에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 즉 얘를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얘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독해 팁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같아.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까 사회적 특권의 영역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한다. 뭔가 어색하지. 우리가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동태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인 특권의 영역은 어떤 권리나 의무로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 권리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뒤에 투부정사에서 해줄 거고요. 일단은 여기 제기적 용법 나온 거 체크한 상태에서 투부정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대체 그 권리나 의무가 무엇일까? 이 to obtain이 누구를 꾸며준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권리, 얻을 수 있는 의무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를 얻을 수 있느냐? 당연히 이번에 있었던 퀄리티 얘기가 나왔어야 해.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고품질의 식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나 얻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서 자신의 사회적 특권의 영역을 표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 연결하고 however를 나왔으니까 역접이 나와야 돼.
앞에 얘기는 한마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음식의 분류 체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품질이 높은 거는 당연히 높은 사람들이 먹는 거야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뭐가 있다. 여전히 유형 분류 체계와 어떤 유형 분류 체계 사이에서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between A and B를 같이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했었던 부분 음식이나 음료의 유형 분류 체계와 그 다음에 소비자 그 자체의 유형 분류 체계 사이에서의 관련성은 여전히 있었다. 자, 그러면은 대체 품질로서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료의 유형 분류 체계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더불어서 여기 themselves 또 나왔어. 자, 우리가 아까 있었던 itself는 뭐가 됐었죠? 제기적 용법이었었는데 얘 themselves는 바로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제기적 용법이 아니라 그렇죠. 얘는 강조 용법으로 사용이 됐다. 얘는 없어도 되는 아이.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시는 아까 얘기했었던 18세기 유럽에서 커피는 was considered 고려가 되어졌죠. 지배적인 중산층의 음료로서. 자, 여기에서 오랜만에 자, 여기 수동태 왜 왔게? 그렇죠. 우리가 consider은 무엇을 뭐라고 여기다 아주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인데 지금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죠. 지배적인 중산층 음료로서 여겨진다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5형식에서 2형식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두 가지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초콜릿은 뭐였다? 귀족적인 것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6번째 문장.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해줘야 되겠죠. What was defined here? 여기에서 정의가 되어지는 것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 지금 뭐가 됐어? 명사절이 됐기 때문에 동사 단수 취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명확한 이념적 대립이다. 대립이면 당연히 앞에 있었던 초콜릿하고 커피가 서로 대조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것, 한마디로 커피는 뭐를 시킨다? 정신을 각성시키고 자극시켜서 일을 하고 생산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stimulate는 stimulate 목적어 목적보어 투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5형식 동사인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문장을 끊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얘를 3형식으로 받고 투부정사를 별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형식으로 본다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정신이 일을 하도록 자극시키다가 되는 건데 사실 일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work와 그다음에 stimulated의 공통된 목적어 mind 보시면 되고요. 각성되고 자극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고 생산적이 되니까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그렇죠. 결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립이니까 아까 또 뭐 남았어? 요번엔 초콜릿 남았죠. 요번에는 그 후자의 것을 was a drink, 음료인데 바로 누구를 위한 음료냐면 자, 참고로 우리가 뒤에 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활동적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음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했었던 부분 역시나 역접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in the following century 나왔으니까 이거 18세기 얘기, 여기부터 19세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대가 바뀌었을 거야. 이런 이념적 대립도 없어졌겠지. 그래서 커피는 이제 뭐가 됐다? 대중적인 음료가 프랑스에서 됐다. 무엇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 어째 생김새가 묘하게 생겼어. 도치가 되었다. 여러분들 빠르게 이 had가 뭐를 가리킬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앞에서 주어가 커피고 두 번째 주어가 tea야. 자, 그리고 앞에 동사를 봤을 때 had become이라는 과거 완료가 왔다. 그럼 빠르게 그렇죠. 이 had는 대동사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문장을 정확하게 접주동으로 좀 바꿔주자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tea가 네덜란드나 아니면 영국에서 대중적인 음료가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커피가 이제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한마디로 음식 소비와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생활 양식 간의 연관성이 있고 그것이 다양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졌다가 이 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문 독해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리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 어휘, 순서, 삽입. 먼저 순서는 일단 연결어구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해석했던 게 대략 세 가지로 나뉘죠. 16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로 넘어가는 포인트 같이 기억하면서 순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오랜만에 뭐가 나왔다. 시간적 연대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삽입 같은 경우에도 however 역접을 통해서 바로 앞상황과 뒤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됐다라고 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문장이 오히려 두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 보입니다. 역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어휘를 좀 살펴보자면 핵심이 되는 어휘가 요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우리 아까 스키밍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어휘의 문맥상의 흐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우리 19강의 4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제목을 물어본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일단은 오지선다형 키워드 체킹할 겁니다. 1번에서 봤을 때 timeliness가 여러분들 우리 해설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적시성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거 시기적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timeliness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일강이 나왔어. 근데 나일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집트의 달력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집트 달력의 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양력과 음력, 달력 사이에서 이거 왠지 달력 얘기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집트라는 단어가 괜히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네 번째 바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일의 범람을 준비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역시나 캘린더가 나왔는데 이게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달의 위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달의 위상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 달 동안 우리가 달을 쳐다보고 있으면 달이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변하는 달의 모양을 가리켜서 달의 위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오지선다형 체킹을 했어.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어렵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기억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 보기로 했었죠? 우리가 제목을 물어본다라면 뒤에 답이 보통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요즘은 우리가 앞에를 읽어주기로 했었어.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 나일강의 리듬은 무엇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일상의 리듬이다. 이거 왠지 감 와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자면 매년 그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가지고 일정을 정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일정이 어떤 일정? 그렇죠. 파종을 한 다음에 수확을 하는 일정. 어떻게? 세 가지의 절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사회, 농경 사회였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달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 일정을 정하는 것을 뭐를 보고 강물이 불어나는 그 정도를 보고서 정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왠지 감이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중간에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쭉 스키밍을 해서 뭐를 찾아? 역접을 빨리 찾자. 그랬더니 역접이 마침 나왔어. 그러면 이거 앞에랑 내용이 전환이 되나? 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아마 그 일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었겠지? 그리고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일의 영년. 여러분들 영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1년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정도를 가지고서 영년을 정했는데 그 영년을 몇 년 정도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달의 위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일강이 정확하지 않아. 나일강으로 우리가 일정을 정하는 게 정확하지 않아 라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뒤에 다시 뭐가 나와야 돼? 긍정적인 얘기가 다시 나와줘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뒤에를 보면 자, 일찍이 이집트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자, 매달 30일씩 총 12달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아주 유용한 절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 때 정답 2번이다 라고 체킹을 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오늘 아까 3번 지문보다는 로직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니까 자, 빨리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휘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생소할 거야. 첫 번째는 농경사회 얘기니까 그 농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so가 말 그대로 뭐예요? 뭐 타종하다,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rip은 수확하다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아까 물이 차오르다 했을 때 이제 물이 완전히 넘는 것을 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람을 통해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비옥한 토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이 범람하는 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결국 중요하다라고 해서 뒤에 어떻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달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그 물이 얼마만큼 차올랐는지를 정할 수 있을 만한 척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일로미터가 되고요. 여기 수위계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거 나일강의 나일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일로미터 하면은 수위계가 나일강의 수위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만 더 맨 마지막에 civil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시민의라고 많이 알고 있죠. 보통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까 했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 그곳에 자, 여러분들 water 뒤에 s가 붙었다. 이거 강물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강물이 매년 불어나는 것은 정해줍니다. 뭐를 정해주냐면 바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세 가지의 절기로 정해줄 수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절기를 지금 뭐라고 나눴어요? 범람의 시기, 재배의 시기, 마지막으로 수확의 시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일강의 범람은 그러니까 이 범람부터 harvest까지 지금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범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범람은 즉 이 물이 넘었다는 얘기잖아. 뭐를 이제 갖다 주냐면 비옥한 토사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니치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비옥한 토사야. 그러니까 그 비옥한 토사 안에 작물들이 were planted 심어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rew 성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시기가 바로 맞물려져야 돼. 이번에는 앞에 얘기했었던 10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자, 그 다음에 to be harvested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재배가 되어지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시간적 연대로 봤을 때 작물이 심어지고 성장한 다음에 수확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의 결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와 뒤에가 당연히 시간이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자란다고 했으니까 2월 말부터 또다시 6월 말까지 이제 수확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절기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to be harvested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자, 여기에 중간에 시간적 연대를 나타내는 전명구가 조금 지저분해서 과연 내실까 싶기는 하지만 이니치 있죠. 그 다음에 to be harvested라는 투부정사에 수동까지 나왔으니까 3번 문장 반드시 기억해 주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요. 나일강의 물이 불어나는 것은 이제 주어인데 뒤에 as로 설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뭐만큼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as가 왜 3개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부터 가자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 뭐하고
규칙적이고 뭐하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나일강의 물이 불어나는 것은 나일의 영년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기의 이집트의 달력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당연히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자연적으로 충분히, 즉 당연히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수위계였겠죠.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당연히가 나와요? 앞에 문맥을 잘 기억을 해보자고. 당연히 초기의 이집트 캘린더가 우리와 같은 그런 종이로 되어진 뭐 그런 캘린더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 지금 뭐였어? 그 나일강이 물이 불어나는 그 정도를 가지고서 나일 영년을 챙겼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물이 불어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그 수위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위계가 초기의 캘린더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목을 또 찾을 수가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또 나일로미터를 모르네.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뒤에 부연 설명 나온다고 했었죠. 이 당시에 나일로미터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수직으로 되어진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니치 나왔죠. 그럼 오니치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수직으로 되어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위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 자 위에 범람의 정도가 뭐다? 매년 표시가 되어졌다. 우리가 마크가 처음에는 특징을 이루다라고 해석했는데 여기선 정확하게 표시하다라고 해석을 했다. 맞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렇게 절기를 나눴구나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럼 이쯤 돼서 우리가 뭐가 궁금할까? 나일 영년이 얼마만큼 정확할까? 그 정확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6번째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정확했다, 정확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서 보냐면 나일 영년을 한 몇 년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냐면 그것이 무엇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달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죠. 하지만 당연히 역접이 나왔으므로 파지티브로 전환되는 포인트. 매우 일찍이 이집트 사람들이 발견을 했다라고 하죠. 뭐를 발견했냐면 당연히 우리가 바로 앞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선 조금 좋은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사실 이거 우리 아까 문제 풀다가 살짝 언급을 했었던 부분. 매 달이 30일씩 있어요. 그렇게 된 게 총 12달. 이렇다라는 것이 뭐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다? 유용한 절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30일씩 12달이면은 우리가 며칠이 부족해? 5일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까지 알아냈어. 만일 뭐 한다면 또 다른 5일이니까 그것 외에 5일을 어떻게 맨 마지막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된다라면 1년을 365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to make는 당연히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적 연대를 어떻게 했어? 그렇죠. 결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흔히 사용하는 영역이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앞에 콤마가 있어. 근데 왜 대시 왔을까? 예, 선생님 그럼 접속사인가 봐요. 그럼 뒷문장 한번 볼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began to use, 사용하기를 시작했죠. 자, 근데 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일찍이 언제부터? 기원전 4241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었더냐. 그러니까 이 대승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시 콤마 뒤에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빨리 콤마가 2개 있다. 지금 앞에 있었던 보통역하고 나일역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5월은 또는이 아니라 즉이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여러분들 콤마는 삽입절이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ich 들어가도 되고 that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구문 독해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사실 많이 어렵지가 않아서 선생님 미리 얘기를 했었지만 로직상으로 삽입 문장은 요거 하나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자, 이 앞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알겠어. 농경 사회에서 나일강의 물이 불어나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절기를 나누게 됐는지도 알았고 강이 불어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나일로미터에 대한 언급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짝 뭐가 들어갔었냐면 그런데 이것이 뭐랑 안 맞았다. 그 달의 위상과 맞지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냐면 사실 선생님이 예를 넣을까 하다가 요거를 넣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벗을 가지고서 그 앞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이 벗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벗보다도 이분 자리가 더 어렵겠죠. 왜냐면 이 자체에 단서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자, 주어진 문장에 만에 하나 단서가 없다면 1, 2, 3, 4, 5번 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단서를 찾아서 풀기로 했었다. 자, 여기 있는 벗은 역접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나름의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포인트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딱히 뭐 빈칸이라든지 엄청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조금만 꼼꼼하게 해석을 하셔서 일치 불일치 문제 정도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내일은 20강의 1번하고 2번 지문 정독 예습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도 19강의 3번과 4번 지문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